네, 교재 50페이지 4강 세포호흡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은 생물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호흡 기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유기물을 이제 분해시켜서 산화시킨다 하죠. 분해시켜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뭡니까? ATP. 그쵸? 에너지 화폐 기억나죠? ATP를 얻는 과정입니다.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면요. 이제 보통 호흡 기질을 포도당 기준으로 합니다. 자, 포도당의 화학식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탄소가 몇 개? 6개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12개, 그리고 산소가 6개. 자, 이렇게 포도당. 자, 포도당을 이제 산화시키는 이화작용이죠. 그럴 때에 우리 이제 산소가 6분자 필요하고요. 그리고 6분자의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분해 산물은 6개의 CO2. 당연하죠. 왜냐하면 포도당의 탄소가 6개니까 6분자의 CO2가 방출이 되고 그리고 12분자의 물 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물이 들어가고 12개의 물이 나오니까 이거 지우고 6개의 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물 분자가 투입되고 이렇게 이제 방출된다라는 것을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 분자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자, 그래서 이 과정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래서 ATP를 만들게 되는데 최대 32분자의 ATP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는가 이런 것도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게 됩니다. 자, 세포 호흡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불러요. 우리 산화환원 알고 있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 그러면 산화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어. 그러면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 항상 짝지어서 일어납니다. 그죠? 자, 누군가가 전자를 잃으면 그 전자를 얻는 놈이 있으니까 산화환원은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꼭 전자가 직접적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자, 요 반응을 보면 이제 메테인입니다. 자, 메테인 같은 경우에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자,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메테인 같은 경우 전자를 따로 잃었다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전자의 배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자의 배치가 바뀌는 것도 우리가 산화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메탄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 사이에 이렇게 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산화탄소가 될 때 보면 산소에 굉장히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산소 쪽으로 끌어당겨져 있습니다. 산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큰 물질이고요. 그쵸?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에 이렇게 산소가 땡겨져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이 땡기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산화라고 불러요.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산소가 환원되어서 이제 물이 됩니다. 수소를 얻고, 자,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메탄의 연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반응에서도 산화환원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의 세포 호흡도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요 상태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세포호흡 반응식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포도당이죠. 자, 포도당이 6분자의 CO2가 됩니다. 이 과정은 산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물질도 작아지게 되지. 탄소 6개짜리의 물질에서 탄소 1개짜리 CO2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이러한 과정 산화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환원되어서 그러니까 수소 이온과 전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를 형성한다는 거. 자, 요 과정에 이제 6개의 물 이렇게 등장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 6분자의 물이 들어가고 12분자의 이제 물이 생기는 자,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 물론 이렇게 이제 음,
공통되는 6개 지우고 여기 6개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자, 이러한 이화작용, 세포호흡.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세포호흡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호흡기질이 포도당인 경우에 그리고 산소호흡, 산소가 들어가는 호흡.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호흡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세포호흡은요. 산소가 필요한 산소호흡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겠어? 산소가 없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또는 산소가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호흡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것도 또 뒤에서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산소 호흡, 그 다음에 호흡 기질은 포도당. 자, 요 경우에 해당하는 세포호흡을 배울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포도당이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산소가 환원되어서 물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는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전기음 성도가 굉장히 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산소는 굉장히 강력한, 본인은 환원되면서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이제 강력한 산화제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포 호흡의 과정을 크게 한번 나눠보면요. 해당 과정,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 그리고 TCA 회로, 라고 하는 이제 회로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합쳐서도 부릅니다.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해당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포도당은 미토로 들어가기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일단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피루부산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자,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탄소 3개짜리의 물질로 일단 분해를 해요. 그래서 자, 포도당은 탄소가 몇 개였어? 6개였죠? 탄소 3개짜리 물질로 일단 분해를 하고 그리고 이 피루부산이 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피루부산이 미토로 들어가면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이제 아세틸코에이는 아세틸기를 그러니까 아세틸기에다가 코에이라고 하는 이제 이건 조효소 A거든요. 조효소가 코엔자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효소 A, 코A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이제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탄소 2개짜리의 물질로 산화가 됩니다. 분해가 돼요. 자, 산화가 먼저 일어나고 아세틸코에이가 이렇게 회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회로에서 아세틸코에이를 맨 처음 받아서 맨 처음 형성되는 물질이 시트르산입니다. 시트르산은 탄소가 6개짜리 물질이고 우리가 구연산이라고 부르는 그 물질이에요. 시트르산.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시트르산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TCA라고도 부르는데 TCA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디 있냐? 자, 이게 시트르산의 구조식인데요. 자, 생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카복실기를 이렇게 3개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T가 3개, 트리에서 T, 그 다음에 카복실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CA. 그래서 시트르산을 TCA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시트르산 회로 또는 TCA 회로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 회로를 발견한 사람이 크립스거든요. 그래서 크립스 회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방법은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 교재에서는 TCA 회로라고 이렇게 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TCA가 무슨 뜻인가? 자,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이제 회로를 돌면 이제 여기에서 CO2가 이제 방출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호흡 기질이 가지고 있던 이제 그 위치 에너지가 높은 전자. 자,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이 이제 포도당과 같은 호흡 기질들이요.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전자를 이렇게 이제 운반해 와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전자가 있다가 이 전자를 조금씩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호흡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전자의 전달,
이게 전달이죠. 전자를 전달해서 위치 에너지가 조금씩 감소가 되면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것. 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ATP가 세포업에서 만들어지는 ATP 거의 전체의 한 거의 90% 이상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전달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불러요. 인산화는 ATP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인산화가 ADP에다가 인산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산화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전자를 전달하면서 산화 환원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들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부릅니다. 얘가 전체 과정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전자를 이렇게 전달할 때 가장 아래쪽에서 산소가 이 전자를 땡겨줍니다. 가장 아래에서 전자를 땡겨줘요. 그래서 얘는 전기 융성도가 높고, 얘랑 전자가 결합하게 되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했죠?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전자를 수용하는 놈이다 해서 최종 전자 수용체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우리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 과정이랑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에서도 ATP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ATP는 이제 인산화, 똑같이 인산화인데, 자,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기질 수준이라고 하는 건, 기질이라는 건 이제 호흡 기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결합하는 물질도 우리는 기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물질 자체가 달고 있는 인산기를 떼어다가 ADP에다가 붙여가지고 ATP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도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ATP를 합성하고요. 시트르산 회로에서도 이렇게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ATP를 합성하는데 이 양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본격적으로 ATP를 합성하는 것은 이 포도당과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호흡 기질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가 높은 전자들을, 자, 여기 이제 등장하는 전자 운반체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거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놈들이 전자를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 전달하는 이러한 효소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를 전달하면서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ATP를 만든다.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 자, 이러한 전체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자, 세포흡의 장소. 일단 해당 과정은 어디에서? 네, 세포질에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피루부산의 산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TCA 회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전달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 전달하는 시스템 해서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 그림처럼. 자, 미토의 내막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름주름 이렇게 생겼죠. 그런 걸 크리스탈이라고 했었지. 자, 이렇게 주름진 구조, 표면적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뭔가의 일을 할 거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이렇게 내막에 박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전자를 전달하면서 ATP를 합성하더라.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것은 미토의 내막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미토의 내막이 이렇게 주름진 크리스탈 구조를 가졌던 이유를 알겠죠? 자, 그래서 세포호흡의 장소. 자, 미토콘드리아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자, 미토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였습니다. 기억나죠? 자, 내막으로 둘러싸인 안쪽 공간을 뭐라고 불러? 그치, 미토의 기질. 그리고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은 막 사이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자, 기질에는 DNA, 자체 DNA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DNA 가지고 있으면 또 뭘 가져야 돼? 리보솜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가 있다. 그 다음에 내막에는 전자전달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고 ATP 합성 효소가 분포한다. 자, 내막은 주름진 구조고 이것을 크리스탈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주름진 구조로 인해서 표면적이 넓어진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 ATP 합성하는 것, 이것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자, 이렇게 미토의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해당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 이 그림에서 이야기했었지? 해당 과정이나 이러한 회로를 돌면서 만드는 이 ATP는 얼마 안 되고,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높은 전자를 운반해가지고 산화적 인산화를 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자를 운반하는 전자 운반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 보면 NAD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이제 플레임을 보면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이 엄청 길죠.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다이뉴클레오타이드래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두 개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인산,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를 달고 있고 또 한쪽에는 인산,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니코틴 아마이드라고 하는 얘도 이제 염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니코틴 아마이드 이제 얘는 비타민 요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니코틴 아마이드라고 부르는 또는 이제 나이아신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물질인데 자, 이러한 염기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니코티나마이드와 아데닌을 달고 있는 다이뉴클레오타이드다. 그래서 인상기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붙어있는 구조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NAD라고 하고 얘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자, 얘는요, 이제, 어디에 있는 놈이냐면 탈수소 효소라고 하는 이 효소의 조효소입니다. 조효소. 자, 조효소가 뭐였어요? 자, 주효소는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조인자가 붙어서 전효소를 이루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리고 이 보조인자의 종류에서 그 보조인자를 이루는 물질이 유기물이면 이것을 조효소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금속 이온으로 이루어진 보조인자도 있었다. 요거 이제 배웠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유기물은 대부분 비타민이 이제 많이 그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오면 탈수소 효소가 붙이고 있는 조효소입니다. NAD 플러스. 그래서 얘가 이제 비타민 유도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 탈수소 효소에 달려 있는 조효소인데,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탈수소 효소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네, 수소를 띱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우리의 이제 호흡 기질로부터라는 뜻이죠. 호흡 기질로부터 수소를 떼게 되면 그 수소는 이렇게 수소 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전자의 이제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목적은 이 전자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소효소는 이렇게 두 개의 호흡 기질로부터 두 개의 수소씩을 떼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항상 이 NAD 플러스라고 하는 이 조효소는 이제 두 개씩의 전자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수소이온이 이렇게 나뉘게 되고, 자, 얘가 두 개의 전자 그리고 이제 수소이온 하나랑 결합을 해서 NADH라고 하는 자, 이러한 형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환원된 거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NADH 이 상태로 전자를 운반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전자 운반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수소이온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제 수소이온 하나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수소이온.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NAD 플러스가 환원이 되어서 NADH가 되고, 자, NADH가 이제 전자를 운반해 가면 그 전자 전달하는 산화적 인산화 하는 곳, 거기에서 이제 전자를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주게 되면 산화가 되겠지? 산화가 되면 다시 NAD 플러스가 된다. 그 다음에,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 중에 얘랑 비슷한 놈이 FAD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해줘야 되는데 NAD 플러스 그리고 FAD 얘도 이제 똑같은 놈인데 이제 비슷한 놈인데 A하고 D라는 것은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달라. 그래서 얘는 플라빈이라고 하는
자, 플라빈이라고 하는 요 물질 부분을 여기에다가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FAD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산화된 상태가 이제 요런 전하를 띠지 않는 요 상태, FAD 상태예요. 자, 얘도 역시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고요. 자, 음식으로부터 호흡 기질로부터 두 개의 수소를 떼게 되면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수소이온이 나오게 되겠지. 자, FAD는 저 두 놈을 모두 다 이렇게 자기 몸에 답니다. 그래서 FADH2라고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FAD가 어때?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수소이온을 모두 다 결합해가지고 FADH2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놈도 역시 전자를 운반하겠다. 그래서 이 전자 운반체 NAD 플러스 FAD 이제 요게 어떤 놈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해당 과정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해당 과정은 총 이제 10개의 단계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 단계가 여러 단계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과정에 당연히 그 이제 해당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을 볼 텐데, 해당 과정의 이제 의미는 이미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저 두 분자의 피로부산. 피로부산이 뭐였어? 탄소 3개짜리 물질이었죠. 그래서 이제 탄소 3개짜리 물질로 분해를 하는 거고, 이 해당 과정 자체는 산소가 없어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뭐였어요? 산소 호흡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산소는 뒤에 이 산화적 인산화할 때 산소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이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더라도 진행이 이제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해당 과정의 과정을 요 반응식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포도당이에요. 탄소가 6개짜리죠. 자, 일단 이 포도당이 이제 쪼개지기 위해서 불안정해져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러한 모습처럼 인산기를 양 끝에 이렇게 달게 됩니다. 인산기가 양 끝에 이렇게 달게 되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불안정해져. 자, 그러면서 여기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산기를 달기 위해서 두 개의 ATP를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아까 인산화 ATP 만든다고 했었는데 지금 ATP가 여기 사용되고 있네. 네, 여기 이 부분에서 이 ATP를 에너지 이제 투입하는 거예요. 또는 에너지를 투자한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투자기, 투입기.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을 쪼개기 위해서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 인산기를 붙이기 위해서 두 분자의 ATP를 사용해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이제 여기 탄소 3개짜리에다가 인산 하나 이렇게 붙이고 있는 이 상태가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를 NAD 플러스에다가 붙여가지고 NADH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NADH는 수소이온을 하나만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하나 이렇게 더 플러스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NADH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작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무기인산을 붙여가지고 이제 인산 2개를 붙이고, 자, 얘가 이제 드디어 피로부산, 탄소 3개짜리 피로부산으로 변화되면서 얘가 달고 있던 인산기를 떼어다가 2개의 ATP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때? 얘가 달고 있던 인산기를 떼어다가 만들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걸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2개의 ATP가 이제 회수되었어요. 이런 걸 에너지 회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개짜리로 쪼개진 다음에 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똑같은 반응이 반대편에서도 일어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2개, 여기에서 2개니까 총 에너지 몇 개? 그렇죠. 4개의 ATP를 회수했어요. 그러면 순이익은 몇 개? 그렇지. 두 분자를 투입했고, 네 분자를 얻었으니까 순이익은 2개의 ATP.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두 분자의 ATP가 이렇게 생깁니다. 될까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과당 이인사, 과당은 포도당의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과정 중에 이제 포도당이 일단 인산을 하나 달고 과당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인산을 또 하나 달고 이런 과정들이 생략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성되는 물질이 과당 이인산인데 요 이름까지는 이제 여러분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없고 얘가 쪼개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산기 2개 달고 불안정해져가지고 얘가 반으로 쪽쪽해진다. 이렇게 이제 요 정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전체 반응 볼게요. 포도당. 자, 포도당의 화학식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되었습니다. 자, 피루부산의 화학식 볼까요? 탄소가 3개입니다. 반으로 쪼갰으니까 탄소 3개. 그쵸.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산소 3개입니다. 탄소 6개였는데 탄소 3개 됐어요. 반으로 쪼개졌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수소가 12개였는데요. 여기 수소가 4개예요. 피루부산이 가진 수소는 4개입니다. 원래 반으로 쪼개졌다면 수소가 6개였을 텐데 어때? 여기 수소가 4개야. 그럼 그 수소 어디 갔어? 그렇지.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수소를 떼어다가 고에너지 전자와 함께 누굴 만들었어? 그렇지. 2개의 NADH를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NADH 하나당 2개씩의 전자를 운반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2개의 이제 수소 이온도 띄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피루부산의 수소는 4개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ADH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NAD 플러스가 사용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2개의 ATP잖아. 그러니까 2개의 ADP가 이렇게 들어갔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 이게 이제 해당 과정의 전체 과정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탈수소 효소와 탈탄산 효소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탈수소 효소는요, 기질로부터 수소와 전자를 뗀다. 그리고 전자를 떼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질을 산화시키는 거지 전자를 띄었으니까요. 그래서 탈수소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이다. 자, 이 수소가 가진 조효소에 조금 전에 배웠죠? NAD 플러스와 FAD가 있다. 얘네들은 전자 운반체 역할을 한다. 알겠죠? 고에너지 전자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 각각은 뭐야? 전자를 2개씩 운반한다. 되겠죠? 그래서 NAD 플러스가 2개의 전자 만나서 NADH를 만들고 그 다음에 FAD가 2개의 전자를 이렇게 만나서 FADH2를 형성하고요. 되겠죠? 자, 그 다음 탈탄산 효소라는 거는요. 기질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탈탄산 효소예요.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탈탄산 효소에 대한 내용은 또 뒤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피루부산의 산화라는 과정이에요. 자, 포도당이 이제 미토로 들어가게 커. 그래서 피루부산으로 일단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루부산이 미토로 들어가고요. 자, 미토로 이제 들어가서 막을 통과해서 들어가겠지. 사실은 이제 얘가 능동소송이 됩니다. 이제 능동소송이 돼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 그림에서처럼 자, 피루부산, 여기 피부루라고 써있죠. 이거 틀렸어요. 피루부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얘기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피루부산이라는 거. 자, 피루부산은 이제 여기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려면 이제 막을 통과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운반체 수송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능동 수송이 되는 건데 그건 몰라도 되고. 자, 여하튼 이렇게 이제 들어간 다음에 얘가 산화된다고 했어요. 산화되어서 만드는 물질이 아세틸 코에이입니다. 그래서 아세틸기에다가 이제 코에이 이 조효소 A라고 하는 자요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탄소가 2개짜리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탄소 3개짜리고 탄소 2개짜리니까 자 여기에서 CO2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루부산의 산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CO2를 떼어납니다. 누가 떼어내느냐? 탈탄산 효소가. 탈탄산 효소가 띄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탈탄산 효소는요, 작용할 때 항상 탈수소 효소하고 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탈수소 효소. 자, 자, CO2, 탈탄산 효소가 작용할 때는 탈수소 효소가 항상 같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CO2가 방출될 때는 항상 NADH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탈수소 효소가 작용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탈탄산효소가 작용해서 CO2가 떨어져 나가고 자 그 다음에 탈수소 효소가 작용해서 NADH를 만들고 NADH는 뭐 할 거야? 전자를 운반할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효소 A가 들어와가지고 아세트코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든다. 얘는 탄소 2개다. 자 이것을 피루부산의 산화 이렇게 부른다.
여기까지 되겠죠? 네, 미토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피로부산의 산화, 이제 요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그 아세틸코에이가요. 여기 아세틸코에이가 이제 회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회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회로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 하나만 보면, 자, 이 피로부산은 산소가 있을 때 미토 기질로 이동해가지고 산화되는 과정인데요. 자, 이 방금 봤던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에 산소 필요했었어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회로가 돌 때도 산소가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산소는 이제 뒤에 산화적 인산화를 할 때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산소가 직접 여기 얘네 산화 과정과 회로 과정이 직접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얘가 산소가 필요한 산화적 인산화 과정과 이것들은 이제 맞물려 있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이 산화도 회로가 돌아가는 것도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과정에서요, 이 산화적 인산화에서 산소가 전자를 땡겨줘야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자, 이 과정이 계속 원활하게 일어나야 얘도 돌고, 이제 시스템상 회로도 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돌아야 이 피로부산의 산화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게 되면 이 과정도 억제되고, 이 과정도 억제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해당 과정은 뭐냐? 이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때는 이제 얘가 들어가서 산화가 되고, 요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산소가 없으면 요 과정 억제되고, 요 과정 억제돼요. 근데 이제 해당 과정은 산소가 없더라도 세포질에서 이제 이것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용이 별도로 이제 일어나게 되고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필요 없는 그런 호흡, 이제 발효라고 부르는 그러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산소가 있을 때는 요 과정들이 이렇게 다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산소가 없다, 산화적 인산화 전자 전달 못해요. 맨 마지막에서 전자를 수용하는 요 놈이 땡겨주질 못하면 전자전달계가 이렇게 작동하지 못해. 자, 그리고 얘가 작동하지 못하면 서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회로도 못 돌고요. 피로부산 산화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당 과정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작용이 있다. 그래서 산소가 없어도 해당 과정은 돌 수 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피로부산의 산화, 그 다음에 TCA 회로. 자, 요거 배우고 있습니다. 자, 피로부산의 산화 반응식 한번 보면요. 피로부산. 자, 피로부산 탄소 3개짜리가 아세틸코일이라고 하는 탄소 2개짜리 물질로 산화되고요. 그 과정에서 탄소수가 줄었지. 항상 이제 우리는 탄소수를 이렇게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수가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CO2가 발생하겠지. 자, CO2가 발생했어? 그럼 탈탄산 효소, 발음이 잘 안 되죠? 자, 탈탄산 효소가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작용하냐? 탈수소 효소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탈탄산이 작용할 때는 탈수소가 항상 같이 작용한다. 근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회로하면서 또 한 번 언급하겠지만 탈수소 효소는 지 독자적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자, 여튼 자, 탈탄산 작용했다. 그래서 탈수소 작용하니까 NADH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이가 이제 회로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우리가 계속 다 지금 했던 내용이에요. 자, 피로부산이 내막에 있는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자, 이동한 다음에 얘가 탈수소 효소 복합체라고 하는 게 탈탄산 효소하고 탈수소 효소하고 이렇게 이제 복합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 탈탄산 반응도 일어나고 탈수소 반응도 일어나는 자, 이러한 복합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복합체에 의해서 아세틸코에이로 산화가 되는데 탈탄산 반응도 일어나고 탈수소 반응도 일어난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회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만 해도 엄청 복잡해 보인다. 그죠? 네, 회로입니다. 회로. 자, 여기 이제 회로 볼게요.
여기 아세틸코일까지 나와 있는 요 부분은 피르부산의 산화되겠지. 방금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세틸코일부터 이제 회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회로에서요. 아세틸코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세틸코일을 받아주는 놈이 옥살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얘는 여기 보이는 그림 보이는 것처럼 탄소가 4개짜리 물질이에요. 자, 옥살아세트산이 아세틸코에일을 이렇게 만나서 처음으로 형성하는 물질이 바로 시트르산이다. 시트르산은 탄소가 6개다. 그래서 얘를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부른다. 자, 얘기했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TCA 회로라고 이렇게 칭한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탄소 6개짜리 물질에서요. 이제 이름은 이제 우리 몰라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오탄소, 사탄소 이제 이렇게 칭하기로 합니다. 다행이죠, 그죠? 자, 그래서 탄소 6개짜리 시트르산이 이제 오탄소 화합물 탄소 5개짜리 오탄소 화합물로 변화된다. 자, 그럼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느냐? 탄소가 6개에서 5개로 줄었어. 탄소가 줄었으니까 뭐가 나올까? 그렇죠. CO2가 방출됩니다. CO2를 방출시킬 수 있는 것은 탈탄산 효소예요. 탈탄산 효소. 자, CO2가 방출되고요. 탈탄산이 작용했으니까 누구도 작용하겠어? 그렇지. 탈수소 효소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NADH도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5탄소 화합물에서 4탄소 화합물, 탄소 4개짜리 물질로 변해요. 이제 우리 할 수 있겠죠? 탄소수가 변했네? 그럼 뭐가 나오겠어? CO2가 나오겠지. 자, 탈탄산이 작용했네? 누가 작용하겠어? 탈수소가 작용하겠지. NADH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ATP가 이 부분에서 한 분자가 만들어져요. 탄소 5개짜리에서 탄소 4개짜리로 가는 과정에서 ATP가 하나 만들어진다. 요것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 되겠죠? 네, 물질이 달고 있는 인산기를 떼어다가 이제 ATP를 만드는 것이다. 될까요? 자, 그 다음 탄소 이제 4개짜리가 됐으면 여기 볼까요? 맨 처음에 아세틸코일 받아줄 때 옥살아세트산이 받아준다고 했는데 요 놈의 탄소수가 몇 개였어? 그렇죠. 4개였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탄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탄소수는 변하지 않고요.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고에너지 전자를 좀 더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소 화합물에서 사탄소 화합물로 이제 변하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탈수소 효소만 작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사탄소에서 사탄소로 갈 때 첫 번째에는 이 FADH2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가 FAD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탄소에서 옥살아세트산으로 갈 때 탈수소 효소가 또 한 번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고에너지 전자를 뽑을 만큼 뽑아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탈수소 효소가 한 번 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NAD 플러스를 달고 있는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해서 안 써지네요. 자, NADH를 이렇게 만들게 된다. 너무 복잡하죠, 그쵸? 자, 그래서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거냐면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 이름도 이제 막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5탄소 화합물 배웠잖아.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이름 몰라도 된다는 거 다행이죠. 그쵸? 그리고 사탄소 화합물, 숙신산, 뭐 푸마르산, 말산,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 몰라도 된다. 되겠지? 자, 그리고 옥살아세트산이 옥살로 아세트산 뭐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아세트코일을 받아가지고 시트르산이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왜 보여줬냐면, 요거는, 여기서 물 분자가 이렇게 드나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의 배열들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보다 더 수소를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고러한 이제 물질로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과정에 물 분자가 이렇게 들어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반응에 왜 6분자의 물 분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참고 삼아 보면 되고요. 자, 우리의 회로 자, 정리를 했는데 여기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반응식으로 한번 보면 자, 아세틸코에입니다. 탄소 2개짜리예요. 자, 얘가 이제 회로를 돌면서 아까 여기 회로 돌면서 가만 보면 CO2가 몇 번 나왔냐면 한 번, 두 번 나왔습니다. 근데 당연해요. 왜일까? 아세틸코에는 탄소가 2개잖아. 그러니까 탄소 2개가 방출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의 CO2가 방출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리고 탄소가 어디에서 또 이산화탄소가 어디에서 또 방출이 됐냐?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 될 때 CO2가 또 한 번째 방출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피루부산 탄소가 3개니까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아세틸코에이에서 여기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러니까 피루부산의 탄소 3개가 이렇게 3번 방출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포도당이 피루부산 2분자 만드는 거니까 포도당으로부터는 6분자의 CO2가 나오는 것이다.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C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NADH가 이제 여기에서 CO2 나올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지고 여기 마지막에서 NADH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3분자 NADH 만들고 그 다음에 FADH2가 여기서 딱 한 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NADH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NAD 플러스 들어가겠고요. FADH2 만들기 위해서 FAD가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5탄소 화합물에서 4탄소 화합물로 가는 그 구간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한번 이렇게 일어난다.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밑에 요거를 보면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예요. 자, 효소의 기질이 결합합니다. 얘가 달고 있는 인산기를 띄어다가 ADP에 붙여가지고 ATP를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것이 기질이 달고 있던 인산기를 띄어다 붙였다 해가지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물질의 인산기가 결합하면 그 반응은 모두 다 인산화 반응입니다. 어떤 단백질의 인산기를 붙여? 그러면 그 단백질 인산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ATP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인산기를 갖다 붙이는 것은 모두 다 인산화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ATP가 만들어지는 것도 역시 인산화 반응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ATP를 만드는 방법, ATP가 만들어진 그 인산화, 그 종류 중에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지금 얘기한 거, 요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산화적 인산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그 고에너지 전자, 지금 계속 우리가 NADH 막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 고에너지 전자를 이제 운반해다가 전자 전달시키면서 ATP 합성하는 거,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산화적 인산화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광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뒷단원에서 광합성을 배울 때 배울 건데, 이제 그때 등장하는 게 광인산화입니다. 되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그 피루부산의 산화와 회로를 한번 이제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루부산의 포도당부터 시작해 봅시다. 포도당부터 해당 과정부터요. 자, 포도당이 이제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피루부산이 됩니다. 피루부산.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 얘는 탄소가 6개. 그치? 그러니까 피루부산은 2분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치? 이게 해당 과정이고, 해당 과정에서 ATP는 몇 개 만들어지느냐? 2개가 만들어집니다. 순이익이요. 자, 그리고 이제 반응을 이렇게 내가 쓰는 것은 보통 물질이 이제 변할 때 ADP에서 ATP로 이렇게 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주로 하는데요. 이제 나는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지는 물질만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자, 2분자 ATP가
이제 순이익이었다. 이런 이야기 했고, 그리고 요 과정에서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NADH가 만들어진 거 이게 중요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루부산의 산화, 얘가 이제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얘가 산화돼야 되거든? 산화되면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냐? 아세틸코에입니다. 아세틸코에. 얘는 탄소가 몇 개? 그렇지, 두 개. 탄소가 변했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CO2가 나와요. 탈탄산이 작용했네? 그러면 탈수소가 작용해야지 NADH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회로로 들어갈 거예요. 회로에서 아세틸코일을 받아주는 놈은 옥살아세트산입니다. 옥살아세트산. 얘는 탄소가 몇 개? 4개. 자, 얘가 이렇게 아세틸코일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 형성되는 물질은 시트르산. 얘는 탄소가 몇 개? 그렇지, 6개. 자, 시트르산에서 이제 탄소 5개 물질로 변합니다. 탄소수가 변했네? 뭐가 나오겠어? CO2가 나와요. 그 다음에 탈탄산이 작용했네? NADH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탄소 5개에서 탄소 4개짜리로 물질로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나오겠어? 탄소수 변했네? CO2. 그 다음에 탈탄산이 작용했네? NADH가 만들어집니다. 할만하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요 과정에서 ATP가 한 분자, 기질수는 인산화가 이렇게 한번 일어나서 ATP 한 분자를 만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탈탄산은 작용 안 하지만 탈수소는 혼자서도 작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가진 전자를 더 뽑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탄소 4개짜리로 변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더 있는데 요 10호에서 10호로 갈 때 처음에 FADH2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서는 NADH가 이렇게 한 번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옥살아세트산이 되면 어때요? 회로가 이제 계속 돌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세틸코에이 한 분자가 들어가서 생기는 거를 보면 CO2가 두 분자 만들어지고요. NADH가 이런 식으로 3개 생기고 그 다음에 FADH는 이제 하나 여기서 딱 한 번 만듭니다. 그리고 ATP가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아세틸코에인은 총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그치, 2번 들어가겠지. 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을 2개 만들었으니까 2개의 피루부산이 2개의 아세틸코에인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생성되는 분자는 총 이제 2배씩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 우리의 CO2는 몇 개? 그치. 이 회로에서만 CO2가 이제 하나 돌 때 2개니까 2개의 아세틸코이가 들어가면 4개의 CO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NADH가 한 번 돌 때 3개였으니까 6개의 NAD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ADH2는 그치, 한 번 돌 때 딱 한 번 나오니까 얘는 2개의 FADH2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자, 그리고 2개의 피루부산이 2개의 아세틸코에이 만들 때 만들어지는 CO2와 NADH2도 보면 얘도 이제 2배씩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2개의 CO2, 2개의 NADH가 된다. 그러면 포도당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총 분자를 한번 따져보면 일단 CO2부터 이걸 쓸까? CO2부터 자, 몇 개일까요? 그쵸, 여기 2개, 여기 4개니까 6분자의 CO2 나온다. 맞네. 그쵸. 개수 맞아요. 포도당 탄소 6개니까, 6분자의 CO2가 나온다. 그 다음에 NADH가 몇 개 만들어지나 볼까? 여기서 6개, 그리고 여기서 2개,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도 2개가 만들어지죠? 총 몇 개일까요? 그렇죠. 10개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음. 되겠죠? 그래서 회로에서 몇 개 만들어지냐, 그 다음에 산화가 일어날 때 몇 개 만들어지냐, 해당 과정에서도 이제 해당 과정일 때 몇 개 만들어지냐, 이런 거 이제 각각 이렇게 이제 따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10개 이제 NADH가 만들어집니다. 10개. 그 다음에 FADH는 몇 개? 여기서 이제 2개, 이것만 만들어지죠. FADH2가 여기서 2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TP는 총 몇 개인가 볼까요? 이제 여기 해당 과정에서 2개의 ATP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P를 보면 여기 회로 돌 때 하나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얘가 2개의 아세틸코에이가 들어갔으니까 ATP도 그치 2개의 ATP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 과정에서 두 개, 그 다음에 회로에서 두 개 하니까 얘는 몇 개? 네 개의 ATP, 아이고, 음, A, ATP, 네 개의 ATP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요. 그치? 몇 개 못 만들었지? 응.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 과정부터 자, 피루부산의 산화, 그 다음에 회로 돈다, 여기까지 배웠는데, 여기까지 만든 ATP는 단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방법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였어요. 자, 여러 번 반복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하고 이제 좀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있고 이제 이런 단원들은 반복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재 수준의 인산화로 4개의 ATP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포도당부터 회로 돌 때까지 만들어진 물질이 총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 산화적 인산화지. 산화적 인산화의 전자를 전달하는 놈은 누구? 그쵸, 윤입니다. 10개의 NADH와 그 다음에 두 분자의 FADH2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운반해가지고 산화적 인산화 하는 대로 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 한 분자씩이 전자 몇 개씩 운반한다고 했지? 그치, 두 개의 전자씩 운반한다고 했죠. 그러면 NADH가 총 10개인데 각각이 두 개씩 운반하니까 얘가 운반하는 총 전자 개수는 20개겠지? 그 다음에 FADH2도 역시 전자 두 개씩 운반해요. 걔가 두 분자니까 전자 몇 개? 4개. 그래서 전자 총 몇 개? 네, 24개의 전자를 그 어디냐? 산화적 인산화 하는 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를 운반해가지고 우리는 뭐냐? 드디어 산화적 인산화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알겠죠? 자,